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보존 관련 뉴스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오늘 6월 1일, 6월의 첫 포문을 텔콘 관계사들, 그러니까 KP엔테크, 한일진공, 그리고 휴머니젠, 에이비온 등등 여러가지 관계사들 중에서 6월의 첫 포문을 비보존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의 대략적인 개요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 내용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기업 비보존 6월에 첫 포문을 열다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일단 다트 내용을 좀 보실게요. 비보존의 전자공시에 올라온 자료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보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비보존의 핵심 제품은 VVG149라는 주사제이고요. 주사제 말고도 외용제 바르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메인 파이프라인이 VVG149의 주사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마약성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입니다. NSAID라고 하죠. 병원에서 많이 쓰는 약품이고요. 목표는, 그러니까 이 주사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작용과 중독성이 없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얘는 이제 임상에서 다 증명이 되었고요. 수술 후 통증 진통제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되어서 오피오이드를 궁극적으로는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피오이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예요. 주요 임상은 미국 3상 복부 성형술, 그리고 미국 3상 무지외반증, 그리고 국내 임상 3상이 있는데요. 일단 복부 성형술에서 미국 3상 같은 경우에는 1차 지표인 통증 면적 값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날이죠. 새로운 디자인의 복부 성형술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지외반증 임상 3상은 2020년 6월, 작년 6월에 시작을 했고 성공 가능성은 최대한 높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2달인가 3달 정도 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이고 선제적인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임상 3상 진행 내용입니다.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초에 받았죠. 그리고 6월에서 7월경 첫 환자 등록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보존의 공시 자료예요. 3월 말경에 올라온 다트 공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보존의 주요 주주에 대해 질문을 이렇게 댓글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이고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현황입니다. 이두현이 475만 주 정도로 지분율 16.4%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248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5%되고 이들을 싹 합치면 볼티아까지 싹 합치면 817만 주 정도로 28.24%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최대 주주의 주요 경력입니다. 이두현의 최대 경력은 예전에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생물심리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에서 연구원을 지냈고 존슨앤존슨에서 선임연구원도 지냈고 암젠에서 팀 리더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보존 대표이사로 앉아 계십니다. 최대 주주의 변동 내역입니다. 2015년 6월 11일 최대 주주는 에스텍파마였고요. 지분율이 22.37%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 1년 정도 지나서 2016년 8월 10일에는 최대 주주가 텔콘 RF 제약이었고요. 소유 주식수는 208만 주 정도, 209만 주 정도로 지분율 33.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5일부로 4년 만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최대 주주가 이두현으로 바뀌었고 소유 주식수는 약 600만 주 정도로 지분율 22.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의 분포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텔콘 RF 제약이 지금 3월 말일 기준으로 텔콘 RF 제약이 6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지분율 20.8%입니다. 그리고 이두현이 475만 주 정도로 16.4%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비보존 헬스케어가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자로서 25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8.57%,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5% 정도 되죠. 그래서 얘네가 최대 주주로 자리에 이렇게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현황은 소액 주주가 약 9,5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47.5%인 1,370만 주 정도를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5월 29일 저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커가는 코로나 블루의 우울증 치료제 개발 쟁걸음이라는 기사 제목이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의 자살 충동이 26.8%로 껑충 뛰었다. 물질 특허 등록부터 세기 전의 약물 출시까지 우울증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고 있다. 한국 얀센 같은 경우에는 코에 뿌리는 우울증 약을 출시했다. 스프라바토 나잘 스프레이라는 약물이고요.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비마약성 진통제 외에도 VVZ2471이라는 약물에서 항우울 효과까지 추가적으로 입증을 했다. 이거 이제 제가 한 두세 달쯤 전에 이 기사 한번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비임상 시험을 또 진행 중이다. 연내에 식약처에 임상 1상 IND 신청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로바이오젠이라는 회사는 우울증 신약 후보 물질, 미국 물질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일 16시 41분 장 끝나고 나서죠. 장 끝나고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오후 4시 40분에 또 새로운 기사가 떴어요. 비마약성 진통제 선두주자 비보존에 쏠리는 시선이라는 제목이고요. 마약성 진통제가 진통제 시장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죠. 국내에 다수의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보존이 가장 빠르다. 미국 임상 3상에서 고배를 마셨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을 재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3상에서 아쉬운 결과를 나타낸 후에 약 1년 반 만에 국내 3상 도전에 나선다.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정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임상 3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보존은 6월 중,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6월 중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3상 환자 투약에 나선다. 비보존은 내부적으로는 올해 중에 종료하는 게 목표다. 환자 모집의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환자가 늦게 모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빠르다. IN 세라피틱스가 호주에서 임상 1상, 올리패스가 호주에서 임상 2상, 메디포럼이 국내에서 임상 2상, YD 생명과학은 후보물질 발굴 단계라고 합니다. 비보존은 국내에서 3상이고요. 미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2건의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미국 3상 고배, 재추진 중 코로나, 국내 3상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미국 3상 고배는 임상 설계 오류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통증이 낮은 환자가 대다수로 참여를 했고 오피오이드 다량 투여 등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의 효능을 보려면 통증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근데 통증 강도가 4단계 아래인 사람들, 아주 통증이 경미한 사람들이 거의 30% 가까이 참여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오피오이드를 다량 투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투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오피란제린 때문인지 뭐 마약성 진통제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주 멋진 실수하셨습니다. 멋진 오류를 범하셨어요. 그래서 임상 설계 오류를 개선하여 3B상에서 충분히 유의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2건의 3B상 계획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예요. 환자 모집을 하고 있다가 중단이 됐었죠. 그리고 국내 임상 3상을 마무리해서 최대한 빨리 상업화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 3비상도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얼른 시작할 거고요. 내년 중에 또 다른 진통제 신약, 아까 말씀드렸던 2471, VVG 2471, 이 약물의 국내 임상 1상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투자업계에서는 진통제 시장은 마약성 진통제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니즈가 매우 커지고 있다. 개발 중인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부분 국소용 치료제인데, 국소용 진통제인데, 오피란제리는 신체 전체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형태이다. 경쟁력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보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문구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시경 하러 가면 리도카인이라는 약물을 써요. 그 리도카인이 바로 국소용 마취제거든요. 국소용 마취제, 진통제, 마취제. 근데 걔는 우리가 아하세요 해가지고 입으로 뿌리잖아. 그러면 그 부분만 마취가 되는 거야. 치과에서 쓸 때도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만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도 진통제를 주세요 하면은 혈관에다가 꽂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거는 혈관이나 근육 주사를 해요. 엉덩이 주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뇌에서 통증을 못 느끼든지 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인데도 불구하고 신체 전체의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비보존 관계자는 국내외 3상 추진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기술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기술 수출도 논의 중이다. 기술 수출을 하면은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보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장 마감 후에 비보존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6월 이번 달부터 첫 환자 투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첫 환자가 투여가 시작됐다고 하면 그것도 분명히 비보존 주가에는 좋은 방향으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